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기초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온 당신들,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영상이나 인터넷 매체만을 믿고 입시 미술학원에 다니지 않는다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직접 자신의 그림에 대한 평가를 듣고 여러 친구들의 그림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초 디자인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은 처음 건국대학교에서 만들게 되었어요. 건국대학교. 그리고 매해를 걸쳐서 기초 디자인의 유행이라고나 할까요? 합격자들의 그림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답니다. 초창기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의 평면적인 구도를 활용해서 그 물체의 물리적 특성을 많이 사용을 해주었는데요. 중반기에 들어서는 포스터 물감을 같이 써줌으로써 깔끔한 채색법과 입체적인 구도를 활용하여 공간감이 잘 드러나는 그림들이 합격작으로 많이 뽑혔습니다. 당연히 학 대학교마다의 추구하는 그림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보편적으로 본다면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근래에는 다시 초창기 때의 그림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물적 특성을 많이 활용해주면서 단순히 패턴을 그냥 끼워 넣는 그림이 아닌 그 물체 밖에 쓸 수 없는 독특하고 개성 강한 그림들이 많이 합격작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기초 단계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디자인의 리얼 기초,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투시입니다. 여러분, 투시가 뭔지 아시나요? 투시란 한 점을 시점으로 하여 물체를 원근법에 따라 눈에 비친 그대로 그리는 기법이라고 해서 보통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에 대해서 말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1점 투시랑 이것이 바로 1점 투시겠죠? 당연히 한 점에서 나오는 선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게 형태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1점 투시의 육면체들이 될 수 있겠죠. 단순히 1점 투시라고 하면 그냥 앞면만 보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1점 투시에서도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점 투시도 마찬가지예요. 두 점을 찍어주고 그 점에서 파생되는 선들의 교차점에 수직으로 선들이 내려오면은 육면체를 만들 수 있어요. 2점 투시에서도 다양한 육면체들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3점 투시. 3점 투시는 미술학원에 안 다닌다면 절대 몰랐을 투시겠죠. 저도 고1 때 미술학원에 가서 처음 쇼크를 받았던 게 바로 3점 투시입니다. 3점 투시가 어려웠던 점은 세 점을 만들고 세 개의 선들이 한 점을 모이고 또 한 점에 또 세 개의 선들이 모이고 한다는 게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점 투시가 들어간 개체를 할 때는 종이를 요리조리 이렇게 돌려가면서 진행을 해주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도 정답을 다시 증명하듯이, 수학을 너무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3점 투시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3점 투시를 접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종이, 예를 들어 이렇게 사절지를 준비를 해주세요. 이거를 준비를 하셨다면은 점 3개를 넓게 찍어주세요. 거꾸로 인세모를 그려준 다음에 그 점들을 한 가운데 부분으로 모여줍니다. 보통 제일 밑에 있는 점에서 올라온 선으로 모이는 게 쉬울 것 같네요.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자가 필수겠죠? 자와 연필, 그리고 지우개. 이제 이렇게 선들을 모아줬다면 이것을 좀 Y축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보통 해요. 육면체의 크기를 한번 정해봅시다. 보통은 이제 정육면체로 하는 경우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같은 간격에 점을 찍어줍니다. 우선은 저는 이쪽 길이를 8cm로 잡고 점을 찍어줬습니다. 육면체가 될 점과 처음에 찍었었던 이 축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선은 좀 연하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모이는 선. 자, 이제 그림을 돌려봅니다. 자, 이제 이 중심선으로, 중심점으로 모일 수 있는 점들을 연결을 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종이를 돌려서 또 이 중심축으로 모이는 점을 연결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3점 투시의 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더 진하게 떠줄 건데 필압 조절을 해줘야 돼요. 필압 조절이란 만약에 이제 어떤 객체를 그릴 때 그냥 똑같은 힘 조절로 이렇게 그리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필압 조절, 그러니까 힘의 세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모서리 부분은 진하게 잡아주는 스케치를 떠줬어요. 그러면 요것보다는 이 필압 조절을 해줬던 육면체가 더 입체감이 살고 나중에 이거를 지웠을 때 그리고 채색을 진행을 할 때도 스케치선이 더 조금 남아가지고 이런 게 더 기초 디자인을 할 때 더 활용성이 좋겠죠. 그래서 필압 조절을 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냥 연필 잡듯이 잡고 모서리 부분을 진하게 잡아준 다음에 갈수록 풀어주고 다시 모서리에서 진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잡혔다가 풀렸다가 잡았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3점 투시의 육면체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3점 투시의 육면체를 할 때마다 이런 점들을 그려줘야 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이제는 그냥 이 안쪽에 있는 Y축만 떠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Y축을 이렇게 떠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일이 이걸 또 센치를 재기 너무 힘드니까 연필로 눈대중으로 찝어주는 거. 이 연필 길이로 이제 재주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돌려가면서 해주면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점을 찍어줬다면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모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보이죠? 자, 그림을 또 돌려서 이 중심축으로 모일 수 있게 다시 그림을 돌려서 이 중심축으로 모일 수 있게 그럼 계속 이제 그림을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 투시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에는 자를 활용을 해서 필압 조절을 해주면서 진짜 선을 따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선을 따줄 때는 자를 활용을 해주는 게 좋고 굳이 가이드 라인을 딸 때는 굳이 자를 쓸 필요는 없겠죠.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가 3점 투시의 육면체를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안녕.